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춘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뭐 진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감온도 40도 넘는 것 같아요. 아우 뭐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정말 길을 걷지를 못하겠어요. 아 너무 더워요. 작년에도 엄청 더웠다고 생각됐는데 올해는 뭐 작년보다 늦게 더위가 왔긴 했지만 엄청 더워요. 건강에 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을 오늘 제가 좀 할 건데요. 요거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859강이죠. 지금까지 배운 전세권은 잊어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도 인수되고요.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해도 인수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말소잖아,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 전세권에 대해서는 인수 안 해도 되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도 인수되고요.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해도 인수가 됩니다.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2번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삭제가 되더라고요. 누가 자꾸 고의적으로 삭제를 해놔봐요. 이게 853강에 제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도 옛날에 한 번 더 올리고 전에. 그런데 삭제가 됐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삭제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요건 미충족에서 그 유튜브에 삭제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재는 일단은 좀 일부 공개를 안 하고 일단 그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이번에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날씨가 더운데 저도 이제 이번 강의하고 한 1, 2주 정도 쉴 거예요. 너무 더워서 뭐 이게 그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벅차고 휴가 겸 저도 한 1, 2주 정도는 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8월부터 가격 인상되는 거 아시죠? 8월부터 가격이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휴가비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구매하신다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 달 중순 넘어가기 전에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은 이제 다음 달부터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그 컴퓨터도 이상하셨어. 그죠?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볼게요. 요 물건인데, 자, 여러분 요 물건을 보시면 지금 아이고, 자, 그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고, 건물 면적 18.12 전용 면적이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여기 보면 2억 2천짜리가 청주시에 있는 거예요. 청주시 서원구 신남동에 있는 겁니다. 2억 2천짜리가 쭉 빠져가지고 2,900만원, 약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사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한 7, 8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내려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주거용 전체 해서 그죠? 여기 보면 매수인 인수했죠. 보증금이 1억 9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전입일자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는 했어요. 그러면 이 배당 요구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건지 그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건지 모르잖아요. 전입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임차를 안 했네, 전입을 안 했네, 그럼 임차인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겸 선순위 전세권자 점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전세권자가 볼게요. 이 선순위인데 빨리 끝낼게요. 이번 시간에 전세권 건물의 전부 국 법무부에서 1억 9천 해서 여기 인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잖아. 지금 이것만 달랑 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권리는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경매 청구를 하면 이 전세권은
말소죠. 소멸되잖아요. 그죠? 전세권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요것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할 거면 한다고 보면 여기에 전입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입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보면 그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 교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우회를 갖다 이렇게 옛날 이걸 했는데 요걸로 안 하고 바로 밑에 자 볼게요. 우리가 보면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또는 선순위 임차권에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항이 보통 나와요. 여기 보면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인수야. 그죠? 또 전입은 했어.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겠죠. 그죠? 또 여기는 전입도 했고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어. 그런데도 인수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전입은 없고 확정일자는 있어. 그죠? 배당 요구는 안 했어. 그런데도 인수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 전세권에는 두 가지 그죠? 아이고. 전세권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죠. 하나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하나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는요, 전입, 여기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전입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임차인으로서 보장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전입을 해야 되고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죠? 전세권 계약을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세권 계약서만 있어도 전세권 등기만 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 전세권자로서 권리 두 가지 권리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02년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했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된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그죠?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계약서 그죠?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및 보증금액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같거나 계약 목적물이 같거나 보증금액이 같은 등에 비추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전세권 설정 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 당사자가 같고 계약 목적물이 같고 그죠? 보증금액이 같다면 이것을 바로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임대차 계약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본래 임대차 계약서와 원래 전세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우리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또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정일자나 전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두 개를 작성해 주거든요. 전세권 계약서는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임대차 계약서는 이거 임대차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해 가셨죠?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보증금 X가 같다면 그죠? 전세권 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권 계약서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임대차 계약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전입,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 말씀했냐면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등기관의 접수인이 첨부된 등기 어쩌고저쩌 있죠. 등기관의 접수인. 우리가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하려면 접수인을 등기관에 꽉 찍어 있잖아요. 그죠? 그 도장이
확정일자에 해당한답니다. 그죠? 도장이 확정일자에 해당한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등기필증에 등기관에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원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증서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죠?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건물, 외국인 집합 건물이니까 건물 토지 전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해도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찍은 그 접수인 도장 있죠? 도장이 확정일자 날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 날이 전입일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입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입 날짜가 아니죠. 어쨌든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전세 계약서가, 그죠? 전세 계약서가 임대차,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같다. 이해 가시죠? 전세권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선순위라고 한다면 굳이 전입할 필요 있어요? 헷갈린가요, 여러분? 헷갈려요? 어쨌든 이게 임대차 계약 날짜잖아요. 그죠? 이게 임대차 계약 날짜잖아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과 점유를 해야 되지만, 그죠? 자, 그럼 이 임대차 계약서가 전세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다. 그리고 여기 전세 계약서에 등기관의 접수인을 도장을 꽉 찍은 게 요게 확정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은 뭡니까? 아까 그 물건의 상황은, 아까 이 물건의 상황은 전세권 인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배당 요구는 뭡니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볼게요. 물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자, 여기 딱 나와 있네. 전세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됐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고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대.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만히 봤을 때는, 그럼 이 전세권 소멸인데? 배당 요구 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중요하잖아요. 가로 열고 주택임대차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죠?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 출처 구분에서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그리고 그 다음 현황조사잖아요. 현황조사상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권리신고 한 거예요. 그죠? 권리신고 한 거예요. 현황조사 정보 출처 구분해서 현황조사상 건물의 전부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한 거라고. 임차인으로서. 주거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주거 임차인으로서 1억 9천짜리 권리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문건 송달 내역에서 보면, 문건 송달 내역도 보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및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전세권자로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이 전세권자는 전입을 안 했어도, 그죠? 대항력이 있잖아요. 꼭 전입을 해야지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주택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물건은 시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억 9천이니까 뭐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가격 시점이 뭐 시세는 언제 모르니까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가격 시점이 2024년 3월이네.
2024년 3월, 작년 4월이네요. 그럼 작년 3월이면 한참 올랐을 때 가격이네. 그죠? 지금 뭐 2억 정도 할라나? 모르겠네. 가격 조사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임차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로서 한 것인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야 된답니다. 요것은 전세권 인수입니다, 여러분. 전세권 인수니까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더우니까 이렇게 간단히 좀 마치고요. 저도 이제 한 2주일 정도 이제 방송을 좀 쉬겠습니다. 2주일 동안 요거 여러분들 요 교재를 구매하실 건지 마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 기본 교재 188만 원이거든요. 7월까지는요. 8월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0만 원.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있고요. 휴대폰 번호 여기다 문자로 주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조금 못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한 7월 한 넷째 주나 좀 뵙겠습니다. 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